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겉보기엔 팽팽해 보였던 1차전이었죠? 근데 말이죠.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차전 결과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정말 팽팽한 균형처럼 보이죠? 근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차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부제를 숫자로 본 가짜 균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1대1이라는 스코어가 진짜 경기 내용을 숨기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보시면 멜버른 시티가 점유율은 54%나 가져가고 패스도 353개나 기록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랄까 그냥 위험 지역 바깥만 빙빙 도는 그런 비효율적인 U자형 파스였던 거죠. 반면에 부리람 유나이티드는요. 점유율은 낮았지만 일단 박스 안에만 들어가면 슈팅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는 같았어도 경기 내용의 질은 이미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그 파괴적인 결정력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힘의 비밀 역시나 데이터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부리람의 공격을 보면요. 사실상 한 선수에게서 시작해서 한 선수에게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길레르미 비솔이. 이 선수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 득점, 즉 XG 모델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리는 선수입니다. XG라는 게 보통 특정 위치에서 슛을 쐈을 때 골이 될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근데 비솔리는 이 통계적인 예측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데이터 모델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비솔리가 가졌던 기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 수치가 11.58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적으로는 시즌 동안 한 12골 정도 넣었어야 정상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 골을 넣었을까요? 무려 19골입니다. 예측보다 7골 이상을 그냥 더 넣어버린 거죠. 이건 기대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결정력이고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명백한 실력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실력을 증명하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XGOT, 유효 슈팅 기대 득점이라는 건데요. 이건 슈팅이 골문 안쪽으로 향했을 때의 득점 확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11.33이라는 이 높은 수치를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의 슈팅이 얼마나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아주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그 퀄리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죠. 부리람은 수비에서도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경기당 평균 실점이 단 0.4골.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이건 그냥 상대팀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강력함의 중심에는 아주 잘 짜인 전술 엔진이 있어요. 로베르트 줄, 페테르 줄 이 두 플레이메이커가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장악해서 찬스를 만들고요. 양쪽 윙백인 나루바딘 위라완노돔과 사살라 카이프라코는 쉴 새 없이 오버래핑하면서 측면에 과부하를 걸어버리죠. 게다가 핵심 선수인 케니 두걸이 빠지더라도 PT와 숙지타막군이나 고명석 같은 선수들이 버티는 두터운 선수층으로 중원 장악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팀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죠. 멜버른 시티의 상황입니다. 이 팀의 문제는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무너진 스쿼드, 그리고 창의성의 부재.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데이터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가장 뼈아픈 게 뭐냐면 주전 공격진이 그냥 전멸했다는 겁니다. 팀의 핵심인 매툴레키, 앤드류 나바웃, 그리고 카나모리 타케시까지 전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이 고립될 수밖에 없죠. 마커스 유니스나 아르자니, 이 소수의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아주 단조로운 공격 루트만 남게 된 거예요.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측하기도 너무 쉽고 막기도 너무 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비는 더 심각합니다.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골 찬스를 내줬는지를 보여주는 기대 실점, XGA가 리그에서 무려 23.9나 돼요.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특히 공수 전환할 때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립니다.
물론 맥스 카푸토나 메딘 메메티 같은 공격수들이 각각 7.10, 5.8의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선수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전술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적. 네, 바로 기후와 피로가 이 경기를 어떻게 질식시킬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태국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기온은 30도가 넘고요. 습도는 75%에서 87%에 달하는 그야말로 찜통 더위입니다. 여기에 8,000km에 달하는 이 살인적인 비행 스케줄이 더해지죠. 이건 선수들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파괴하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붕괴는 과연 언제 일어나는가? 데이터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 60분, 이 시점 이후로 멜버른 수비진의 집중력 붕괴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심판입니다. 이번 경기 주심인 칼레드 알투라이스는 판정 성향이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체력이 떨어져서 발이 느려진 멜버른 수비수들을 상대로 파울이나 페널티킥을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팀의 전력, 선수들의 부상 상태, 그리고 기후와 피로도까지. 이 모든 변수를 종합한 수학적 모델은 과연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1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최종 결론을 공개합니다. 저희 데이터 모델이 예측한 경기당 예상 득점입니다. 부리람 유나이티드 2.45골, 그리고 멜버른 시티는 0.75골로 예상됩니다. 이건 압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상 득점을 실제 승리 확률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베팅 업체들은 부리람의 승리 확률을 한 60.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데이터 모델이 계상한 실제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68.5%입니다. 바로 이 13.02%의 격차, 이게 바로 저희가 찾는 가치, 즉 밸류인 거죠. 시장의 예측보다 실제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치 기반의 선택, 그 최종 추천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최종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일반 승입니다. 배당은 1.65,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저희는 시장이 멜버른 시티의 핵심 선수 부상과 이 끔찍한 원정 불리함을 아직 배당률에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골 오버입니다. 배당은 1.85, 확신도는 8.5점이고요. 후반전에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멜버른 수비진을 상대로 부리람의 막강한 공격수들이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